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생명과학 모의 논술을 출제한 김강호 교수입니다. 오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출제 개요와 채점 방향, 그리고 논제 1, 2, 3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제 1번에서는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계도를 기반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하디-와인베르크 법칙에 따라 유전형의 빈도를 추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제 2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양성자 이동을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고, 산소로 전자가 되지 않을 때 TC의 회로가 멈추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논제 3에서는 분화된 세포 각각의 특이적 전사인자들이 존재하고 이 전사인자들이 많은 유전자들의 전사 조절 부위를 결합하여 세포마다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채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잘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논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근거를 기반으로 논술하고 있는지, 논리적이고 설득력, 가동력 있게 논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논제 2-1에 대한 제시문을 먼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가계도 조사와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난은 멘델 유전 법칙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하디-와인베르크 평행 상태에 있는 멘델 집단의 대립 유전자와 유전형의 빈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논제 2-1의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어느 집안의 선천성 난청에 관한 가계도이다. 단일 인자 유전에 의한 질병임을 가정했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가 열성인 이유를 논하고 대립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논하시오. 단 돌연변이는 가정하지 않는다. 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을 일으키는 대립 유전자가 열성인 이유를 먼저 논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계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번부터 3번 세대까지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남성, 여성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런 예시 답안을 아래에 넣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을 고려할 경우 정상인인 부모, 지금 여기 첫 번째 세대에 3번과 4번 부모가 있죠. 정상인 부모 1-3과 1-4 사이에서 선천성 난청이 발현되는 자손 2-3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성 난청이 발현되는 것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성 대립유전자에 의한 선천성 난청이 유전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환자의 그 부모가 모두 정상일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우성 유전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열성 유전임을 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세대의 3번, 4번, 두 번째 세대의 1번, 2번이 보인자임을 또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들은 모두 열성 대립 유전자를 두 개 다 가진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상되는 유전형은 분리의 법칙에 따라 모순되지 않고 설명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립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논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Y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은 일단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에서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래서 X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또는 상 염색체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계도의 그 첫 번째 있는 부분에 있는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어머니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네, 두 번째 세대의 1번 이 아들은 열성 대리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받게 됩니다.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정상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에 열성 대리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은 반드시 선천성 난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X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고 상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논제 1-2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GJB2의 열성 대리유전자 V37I를 한 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천성 난청이 발생됩니다. 최근 국내 신생아 조사를 통해서 1만 명 중에 1명꼴로 해당 유전자의 열성 대리유전자 때문에 선천성 난청 환자가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열성 대리유전자를 가진 보인자의 국내 빈도를 논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보인자가 어떤 빈도로 존재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답안이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 집단의 유전 변이와 유전형의 빈도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행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예상되는 열성 대리유전자 V37I의 빈도 Q는 두 개의 열성 대리유전자를 가진 환자의 빈도의 제곱근이므로 0.01임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1명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빈도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열성 대리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Q의 제곱만큼의 어떤 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Q는 0.01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성 대리유전자의 빈도는 반대로 이제 모두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요. 0.99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인자의 빈도는 2pq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약 0.198의 빈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시문 라와 논제 2-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는 세포호흡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의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제 2-2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모식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나타낸다. 네,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반적인 그 산화적 인산화의 전자전달계 그리고 화학 삼투가 모식도로 그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양성자, 수소이온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그 방향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전자전달계 과정과 화학 삼투 과정에서 양성자가 이동하는 원리는 다르다.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양성자 이동 원리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네, 여기서 핵심은 에너지의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논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달계의 양성자 펌프는 첫 번째 이 전자전달계에 있는 그 양성자 펌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펌프는 전자가 그 고에너지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때 소비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능동수송으로 양성자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 그 농도의 기울기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삼투, 화학 삼투에서는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양성자가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할 때는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촉진 확산 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논제 2-2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전달 저해제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나 전자 운반체에 결합하여 전자의 흐름을 차단하는 물질이다. 전자 전달 저해제를 사용하여 전자 전달계의 전자 흐름을 막게 될 때 세포 호흡을 통한 산소 소모량과 TCA 회로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소 소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TCA 회로의 작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논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산소의 소모량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요. 전자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과 같이 최종적으로 전자가 이동되는 이 산소가 사용되면서 물로 전환이 되는데 전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의 소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달을 전달하는 이 NADH 그리고 FDH2가 산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산화된 형태인 NAD 플러스 FAD가 존재하지 않게 점점 고갈되게 됩니다. 그래서 TCA 회로에 필요한 이런 물질이 없어서 이제 회로가 점점 약해지고 중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시문 마와 바 그리고 논제 2-3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마는 유전자 발현 차이로 인해 세포의 분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는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에서 전사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제시문입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은 약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약 200개 종류의 분화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화된 세포들은 각기 고유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간세포에서는 알부민 유전자가 전사되나 인슐린 유전자는 전사되지 않는다. 반면 이자세포에서는 인슐린 유전자는 전사되나 알부민 유전자는 전사되지 않는다. 분화된 세포가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을 가지는 이유를 논하시오. 네. 세포마다 특별한 유전자 발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뜻입니다. 네, 제시문에서도 힌트가 있지만은요. 예시 답안을 보게 되면 분화 운명의 결정은 핵심 조절 유전자들의 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 핵심 유전자들의 어떤 특징은 전사인자라는 특징이죠. 네. 그리고 이 전사인자들은 또 다른 전사인자들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포 특이적인 다양한 전사인자들의 조합으로 분화된 세포가 특화된 유전자들의 조절 부위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세포 특이적인 유전자 발현을 보이도록 합니다. 특히 원거리 조절 부위에 있는 유전자는 특정한 위치의 세포에서나 발생의 특정 시기에 발현되도록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논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